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2019년 10월 어느 날 오후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민수의 차 뒤쪽으로 무언가 쾅하며 부딪혔어요. 백미러로 보니 하얀색 소형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뒷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 수진이의 대학 동창 미영이었거든요. 25년 넘게 수진이를 통해 알고 지낸 친구와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영은 민수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평소에 집에서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 몇 번 마주쳤지만 이렇게 둘만 있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사고를 낸 상황이라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이 불안정했던 상태였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이 연신 사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범퍼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험 처리는 해야 했습니다. 가을비가 뿌리는 좁은 골목에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던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연락처를 교환해야 한다는 말에 미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 개인 번호를 갖게 된다는 것이 왠지 모를 부담감을 안겨줬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20여 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미영은 계속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미영의 불안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죠. 가끔 미영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거나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간단한 사고 처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각자 차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차에 타기 전에 잠깐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진이 언니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미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당황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걱정스러운 눈빛까지요. 평범했던 하루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하루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미영의 당황한 모습이 떠올랐죠.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수진이가 미영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미영이 정말 수진이한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별일 아닌 사고였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미영에게 묘한 관심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와는 달리 뭔가 불안정하고 여린 모습이 보호 본능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영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사고가 난 지 사흘 후 보험 처리를 위해 미영과 첫 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확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다 보니 예상보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 미영을 달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부터 시작해서 날씨 얘기, 동네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죠. 통화 중에 미영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요즘 좀 힘들다고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집에서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외롭다면서 말이죠. 민수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 일로 바쁘고 수진이와도 요즘 들어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 20년이 넘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대화거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보험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영 쪽 보험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금방 끝나고 또 다른 일상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미영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어 집에 없을 때가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왠지 미영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수진이가 취미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10분 정도였던 통화가 30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미영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민수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보험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보험과 관련 없는 순수한 안부 전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수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에는 미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언니한테는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걸 말하지 않았다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어요. 민수는 당연히 말 안 한다고 답했지만 미영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사고 처리를 위한 연락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주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영과 대화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미영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나중엔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으면서 묘한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남성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와는 가족으로서의 대화만 있을 뿐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나누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통화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쯤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동창 모임이 있어서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간편식과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것 같았고 캐주얼한 원피스 차림이 평상시의 단정한 모습과 달라 보였어요. 서로 반가운 척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로만 자주 대화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오히려 더 어색하더라고요. 미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어차피 둘 다 혼자인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처 조용한 삼겹살집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 좋았어요.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로 나누던 이야기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미영이 요즘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남편과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어서 마치 남남 같다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와도 요즘 들어 각자의 삶만 살아가는 것 같다고요.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소주병을 따르면서 미영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민수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영과 대화할 때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미영이 차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한층 낭만적이 되었어요. 가끔 팔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을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차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민수를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주차장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먼저 다가왔어요. 아니면 민수가 먼저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서로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답답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0여 년간 쌓인 일상의 권태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나서는 둘 다 당황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영이 먼저 차에 탔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했어요. 미영의 따뜻한 손길, 마주친 시선,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수진이가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첫 키스 이후로 미영과 민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나긋나긋해졌고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다정한 말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키스 다음 날 미영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어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면서도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도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늦게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마침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간 상황이었죠. 두 사람 모두 혼자 있으니 자연스럽게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화 속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난다고,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영의 따뜻한 감촉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용한 곳을 선택했어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였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지난번 일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미영이 요즘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고, 가족이지만 동시에 남남 같은 느낌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와도 요 몇 년 사이 부부로서의 감정보다는 그냥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함께 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나누다 보니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미영의 차로 향하는데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더 간절하고 깊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서로의 일정을 파악해서 안전한 시간대를 골라 만났어요. 주로 수진이가 모임에 나간 날이나 미영의 남편이 출장을 간 날을 이용했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점점 다양해졌어요. 어느 날은 한강 근처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서로 기대고 있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어요. 미영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어요.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정말 오래간만이라고,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결혼 후 잊고 살았던 설렘과 떨림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항상 불안감이 따라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수진이와 마주 앉아 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특히 수진이가 미영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즘 미영이가 전화할 때 목소리가 예전과 다르다고, 뭔가 밝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어요. 미영도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영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예전보다 화장에 신경을 쓰고 외출할 때 옷차림도 더 신경 쓴다면서 의아해한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만나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요. 한 달이 지나자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진짜 연인처럼 행동하게 되었어요. 서로에게 애칭을 부르기도 하고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민수를 오빠라고 불렀고 민수는 미영을 영이라고 다정하게 불렀어요. 어느 날 밤 미영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과 큰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소한 일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결국 서로 마음속에 쌓인 불만들이 터져 나온 거였죠.
미영은 집에 있기 싫다며 나와 있다고 했어요. 민수는 망설이지 않고 미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한강 근처 모텔 앞에서 만났는데 미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 미영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인이 된 거였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연락하고 기회가 되면 만났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면 20대 여대생처럼 밝고 활발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더 크고 자유로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20여 년간 잊고 살았던 사랑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었거든요. 미영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두 사람만의 아지트도 생겼습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모텔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주차도 편한 곳이었죠. 한 달에 서너 번은 그곳에서 만나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말했어요.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이 진짜 여자로 느껴진다고, 이런 행복감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민수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도 미영과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수진이의 다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미영을 봤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민수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급하게 미영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을 알려주고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영도 많이 놀랐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좁다는 걸 실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감정이 깊어진 상태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니 더욱 간절해졌거든요. 서로 보고 싶다는 마음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미영은 집에서의 생활이 더욱 답답해졌다고 했어요. 미영의 남편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며 의심스러워했어요. 어느 날은 미영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다 들킬 뻔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도 예전처럼 자유롭고 즐겁지 못했습니다. 항상 주변을 의식해야 했고 혹시 누가 볼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두 사람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어요. 금지된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미영이 제안했어요. 좀 더 멀리 가서 만나자고요. 당일치기로 춘천이나 강릉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는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춘천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났습니다. 각자 다른 방법으로 춘천에 도착해서 만났어요. 남이섬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또다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봤을 때 민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 후배들과 등산을 갔다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미영도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친구들과 쇼핑을 갔다 왔다고 말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죄책감도 커져갔지만 그래도 미영과 함께한 그 달콤한 시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춘천 여행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낸 거예요. 미영이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떠 있고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되었어요. 수진이가 계속해서 말하길 미영이 최근에 만나자는 제안을 자꾸 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한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수진이가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의 변화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추측까지 내놓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민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미영에게 연락했어요. 상황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알려줘야 했거든요. 미영도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영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스럽게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영의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의아해했다고 해요. 실제로는 민수와 만나기 위해 몸매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건데 남편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거였죠. 게다가 화장품도 새로 사고 옷도 예전보다 신경 써서 입는다며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어느 날 미영의 남편이 직접 미영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한 거예요. 다행히 미영이 재빨리 막았지만 남편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서 계속 추궁했어요. 민수도 집에서 비슷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진이가 민수의 행동 패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더 자주 들여다본다며 의심스럽다고 했어요. 특히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의 또 다른 친구가 미영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해온 거였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이었어요. 강남 쪽 모텔 근처에서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는 거였거든요. 그 친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미영이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이 있던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얘기를 들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25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민수에게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민수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도 들통날 게 뻔했거든요. 미영에게 급하게 연락해서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제안했어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연락도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미영도 동의했지만 목소리가 많이 슬퍼 보였어요. 이제 막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였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심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진이가 직접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근 소문에 대해 물어본 거였습니다. 미영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진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민수에게 말하길 미영이 너무 당황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평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텐데 오히려 변명하듯이 말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면서 걱정스럽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는 미영이 걱정되었지만 함부로 연락할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수진이는 미영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해서 미영의 최근 상황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미영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서 미영과 민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숨어 다니며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공백 끝에 미영이 먼저 연락해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지내느니 차라리 모든 걸 털어놓고 함께 있고 싶다고 했어요. 민수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미영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고문 같았거든요. 매일매일이 공허했고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만났어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인천의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미영은 많이 야유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보이며 말했어요. 이 한 달이 정말 지옥 같았다고, 민수 생각만 하며 겨우겨우 버텼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도 남편의 의심과 추궁에 시달리고 수진이 언니의 연락에도 조마조마하며 지냈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가 미영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밤마다 미영 생각에 잠들지 못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둘 다 정신적으로 무너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확실했는데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미영이 먼저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고,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살 수 없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미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민수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진이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파탄 난 건 아니었거든요. 단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 뿐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은 남아 있었어요. 그런 수진이를 배신하고 미영과 함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어요. 결국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자고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자고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둘 다 불안했어요. 정말 해피엔딩이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도 실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영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수진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예요. 미영의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최근 행적을 확인해 본 결과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25년 넘게 믿고 지낸 친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바람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어요. 민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수진이를 달래면서도 미영을 감싸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의심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미영의 바람 상대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미영을 직접 만나 추궁하겠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전화로는 안 되겠다며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급하게 미영에게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영의 집으로 찾아간 상황이었거든요. 민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저녁 늦게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미영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영이 모든 걸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미영의 반응을 보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하길 미영이 너무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억울하다며 화를 냈을 텐데 오히려 변명하듯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유죄를 자백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수진이가 이제 본격적인 추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해서라도 미영의 바람 상대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를 배신한 그 남자가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에요. 민수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자신의 정체가 들통날 게 뻔했거든요. 미영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며칠 후 미영에게서 간절한 문자가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진이 언니의 추궁과 남편의 의심 사이에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함께 어딘가 멀리 떠나고 싶다고 토로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하면 모든 게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미영에게 조금만 더 참자고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만나자고 달랬어요. 하지만 상황은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로 사립탐정을 고용한 거예요. 미영의 행적을 추적해서 바람 상대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 문제였어요. 결국 민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숨어 있다가 들킬 것인지 아니면 먼저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사람이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함부로 찾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영이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의 발령으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했어요. 민수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아무 말 없이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약속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며칠 후 미영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어요. 해외에서 보낸 것이었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수를 사랑했지만 현실을 이길 수는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과의 뜨거웠던 사랑도 위험했던 만남들도 이제 추억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수진이는 미영이 떠난 후 한동안 우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평온을 되찾았어요. 미영의 바람기에 대한 의심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모든 게 정리된 셈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과 함께했던 그 달콤하고 위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가끔 길에서 미영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미영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연락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명확한 결말 없이 끝나게 됩니다. 민수와 미영의 사랑이 정말 끝난 건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단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추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도 민수는 가끔 미영을 그리워합니다. 그 짧았지만 강렬했던 사랑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비록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지만 그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